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남대의 음식점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새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충북의 초등학교 1학년 80%가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TMF 사태와 관련해 충북 업체의 피해액은 32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단양천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투쟁위가 출범했습니다. 투쟁위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환경부가 규칙 하나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남대 20여 년 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노레일 설치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데 일단 환경 오염 우려를 의식해 음식점과 모노레일 모두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에만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청남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55만 평 규모의 부지는 청남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긴 동사는 방문객의 4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또는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해가지고요. 그냥 지금 밑에서 낮은 데만 지금 거의 돌았어요. 또 청남대 안에 제대로 된 음식점이나 카페가 없는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 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남대는 올해 안으로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음식점을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오염 우려를 의식해 메뉴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간편식 위주로 제공하고 카페 역시도 일단은 자판기를 들여와 무인 카페 형태의 휴게실만을 운영합니다. 개정된 상수원 관리 규칙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충북도는 내년 5월을 목표로 주차장과 제1전망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사업도 추진합니다. 모노레일이 준공되면 하루 최대 1,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전에 청남대가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면 한 45년, 그리고 민간으로 이양된 거 기준으로 봐도 20년 만에 규제가 대폭 완화가 돼서 저희 충북이 의도했던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도는 청남대 활성화와 더불어 주변 상권과의 지속적인 상생 방안과 강화된 환경관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논의됐던 친환경도선의 운항이나 보행교의 설치, 주차장 확충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수업을 결합한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되는데요. 충북에서는 265개 교에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 80%가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는 노래 뭐가 있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종이 접기도 합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창의 과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늘봄을 신청하니까 더 재밌고 친구들이랑 다 함께해서 좋아요. 지난 학기만 하더라도 이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활동만 운영해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1학년 입학생 97명 가운데 80%가 정규 수업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충북에서는 지난 학기 1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됐는데 학부모 만족도와 학생 재참여율이 90%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도내 265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 80%가량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은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추가 선발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연계 등을 통한 학교별, 지역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돌봄을 책임지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늘봄학교. 내후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교실 부족, 프로그램 내실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밤사이 충북도 내 8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청주는 역대 최장 기록 갱신을 앞두게 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27.2도를 웃돈 청주는 올여름 들어 열대야 일수를 36일로 늘리며 역대 1위였던 지난 2018년과 동률을 이루어 기록 갱신이 유력해졌습니다. 청주를 비롯해 지난밤에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밤에도 지속 유입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안 충북은 최저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팀원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정부 추산 피해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의 판매업체 피해액은 접수된 것만 32억 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들이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떡볶이 세트를 판매하는 청주의 한 식품업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2배로 성장하면서 직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불어닥친 TMF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떡볶이 30만 세트, 수천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문자를 받으면 제품 신뢰를 위해 다시 손해를 감수하고 물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출받거나 이렇게 저희 자본금이 그냥 다 묶여 있는 상태니까 이제 인건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거의 나머지 금액이 이제 다 묶이니까 이제 이런 게 힘들죠. 정부가 추산한 TMF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충청북도가 파악한 도내 판매업체의 피해 규모는 24개 업체 32억 원으로 식음료와 생활용품, 의류 등 도소매 유통업종이 대부분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피해 업체들을 위한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3%의 이자를 보존해줄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대출자 중 지난 19일 이후 만기가 찾아오는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을 1년 더 연장하고 2%의 이자도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이 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최대한 그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TMF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과 함께 판로와 고용유지 지원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신규 기후 대응댐 후보지에 단양천댐이 포함되면서 단양 군민들이 반대 투쟁위를 발족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을 위한 댐 건설일 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 군민 150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단양천댐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관내 70여 개의 기관단체로 결성된 단양천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충북 단양천댐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주민들은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댐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고 너무나 큰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번 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단양천 댐은 우화교에서 직선거리 700m 상류에 건설하는 저수용량 2,600만 톤의 용수 전용 댐입니다. 높이 47m, 길이 3.8km의 댐이 들어설 경우 소서남 오토캠핑장과 휴양림 일대는 물론 단양 팔경인 서남 계곡 중 하서남까지 수몰될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 반대투쟁위는 단양천 댐이 대규모 산업 등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한 정책일 뿐 단양군에는 관광산업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단양 군민들은 단양댐이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또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댐이라고.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단양천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명소라며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 위기로 몰아가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양천댐 건설 반대투쟁위는 오는 30일 단양중앙공원에서 군민 걸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달은 광고와 마케팅 시장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광고 문구는 물론 영상 제작까지 AI가 전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부산 감천마을을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가 그렸다면 어떤 모습일까?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는 바다를 즐겨 묘사한 라울 디퓨의 화풍으로, 세계문화유산 불국사는 인상파거장 클로드 모네의 감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으로 만들어낸 한국관광 홍보 광고입니다. 아이가 성인으로 건물이 빌딩 숲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석 달 전 공개된 국내 최초 100% AI만으로 만든 광고입니다. 기존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은 40%, 기간은 70% 줄었습니다. 이 광고를 만든 회사는 아예 통합 마케팅 AI 플랫폼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 주제와 문장 유형 등을 고르면 광고 문구도 만들어내고 영상 컨셉을 입력하면 영상화까지 순식간입니다. 그런 제작물들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저희 업력이 반영된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회사 플랫폼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배너 광고의 경우 80%까지 AI로 만드는 것도 가시권입니다. AI의 등장이 광고업계를 바닥부터 뒤흔들고 있는 상황. 단순 광고 제작만으론 존재 가치를 잃을 처지입니다. AI 자체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기업들 자체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AI 기반의 마케팅 기업, 마케팅 플랫폼으로 광고 대행사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마케팅 광고 행사인 부산 국제 마케팅 광고제가 올해 주제를 AI로 정한 배경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AI를 통한 그 진화가 가장 빠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 마케팅을 진행할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2024 부산 국제 마케팅 광고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충북 지역 중견 건설사인 HS건설이 오늘 법원의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대전 회생법원에 따르면 HS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HS건설은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원가 급등과 책임 중곤 관계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5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증평군 에듀팜 특구의 명칭 변경이 추진됩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에듀팜 특구 지역 특화
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안에는 에듀팜 특구의 명칭을 레포츠 힐링 특구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시설 신설과 시설 통폐합,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특구 면적 변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평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최종 승인이 나면 사업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되고 사업비도 5,038억 원으로 2,349억 원이 늘어납니다. 단양군이 까마귀와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마리당 5천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공기총 소지 허가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 방지 단원에 한해 지급하며 포획 지역은 민원 발생지로 제한합니다. 단양군은 최근 가곡면과 영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충북 온라인학교 개교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충북 온라인학교는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해 원하는 과목의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오는 9월 1일자로 개교합니다. 2학기 교육과정은 인공지능과 국제정치 등 정규 시간에 24강좌를 개설해 13개 고교 178명이 수강하게 됩니다. 충북 온라인학교는 청주 남중학교 본관 4층에 설치됐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오늘 개신문화관 1층 대공연장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1,043명으로 622명이 학사학위를 받았고 328명이 석사학위를, 93명이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고창섭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사회인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대학교, 청주공고, 충북공고, 하이텍고가 모빌리티, IT, 배터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MTS 코퍼레이션과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이들 학교는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MTS 코퍼레이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오늘 진천의 배터리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는 등 최근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과 보급에만 주력하다 보니 배터리 안전 대책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안전을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의식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